안녕하십니까. 세진양동 컨설팅 김규룡 소장입니다. 포유자돈, 분만사에서 포유자돈 관리가 끝났고 이제 5강, 즉 BCS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유지시켰느냐에 따라서 내 농장의 생산 성적은 크게 변화가 발생됩니다. 모던의 포유 중에 어떻게 바디 컨디션 관리를 할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은 다음의 산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포유 중에 분만하고 나서 4 내지 5일이 지나면은 바디 컨디션이 급격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200kg의 어미 돼지가 들어갔을 때 이유시켜서 나올 때는 180kg, 즉 10%만 빠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보다 더 많이 빠져서 나왔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올 수 있습니다. 발정 제기일이 길어진다든가, 또는 발정이 강하게 오지 않는다든가, 배란수가 감소돼 가지고 착상이 떨어진다든가, 착상에 문제가 되면서 우리가 산자수가 저하된다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바디 컨디션 관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분만 후 포유 중의 사료량 관리는 어마어마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료 섭취량을 최대한 늘려라. 그렇죠? 포유 중에 사료 급여량은 먹을 수 있을 만큼 줘라. 무제한 급여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바디 컨디션이, 체중 손실이 우리가 많지 않게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7일이 지나면 H폐가 쉽게 촉진됩니다. 그래서 포유 모던이 너무 유축이 되다 보면은 이러한 7일이 지나면은 엉덩이에 관골 돌기뼈가 쉽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이 모던은 다음에 산차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던의 연산성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유축이 되면은 우리가 발정이 미약하게 온다든가, 발정이 지연된다든가, 산자수가 감소된다든가, 생시 체중이 저하된다든가,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해결해 내야 될 그러한 포유 중의 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비만한 모던은 평균 사료량을 15 내지 20% 정도 더 소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던이 비만하지 않게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유 기간 중 체중 감소는 주로 저산차에서 발생입니다. 그래서 1 내지 2산차 또는 2 내지 3산차에서 포유 기간 중에 체중 감소가 쉽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관리는 아까 우리가 전 강의에서 얘기했듯이 양자 관리를 어떻게 줄 것인가,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다음에 포유 기간 중에 사료를 어떻게 섭취할 것인가, 섭취량을 늘릴 것인가, 아까 같이 습식급에 있죠.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어떻게 하면은 시원한 사료를 급여할 것인가. 자,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체중 감소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자, 이러한 방법들. 그래서 초산돈의 양자 보내기, 또는 우리가 너무 위축된 모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기유를 시켜서 우리가 체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즉 체형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양 관리 기법이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포유 중에 바디 컨디션 관리입니다. 그래서 불량한 바디 컨디션과 너무 비만한 바디 컨디션이 어떠한 문제점을 주는가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너무 마르면은요, 모던의 지제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연산성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그러면서 농장에 손실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만큼 저산차에서 모던을 도태시켜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번식 간격이 길어지죠. 그래서 재발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재발이 나오면은 모던 회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모던 회전율이 길어지면은 우리가 산자수라든가, 즉 PSI가 우리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생시체중, 즉 너무 마른 돼지는 태어났을 때 생시체중은 1.2에서 1.4kg가 정상인데 그보다 훨씬 적은 1kg 미만짜리들이 많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너무 마를 경우에는 모던이 피부병이 발생된다든가, 그 다음에 유산이 발생된다든가, 재발이 나온다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빨리 도태시켜서 번식 수명이 단축되면서 농장의
농장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모돈들입니다. 그다음 너무 비만할 경우에 임신사에서 사료를 너무 많이 줬을 경우에 그렇죠? 수태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낮은 수태율, 그 다음에 발정이 잘 오지 않기 때문에 모든 회전율이 또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사료 소비량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비만한 모두는 15 내지 20%의 사료 급여량이 증가한다는 이 앞전장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분만하고 난 다음에 유량이 부족합니다. 과비된 모도는 유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포유 자돈 육성률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무유증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비후계 시에 비후에 즉 유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너무 과비하다 보니까 포유 자돈의 손실률이 증가하죠. 즉 돼지가 밥 먹고 나서 누웠을 경우에 조심스럽지 않고 우리가 포유 자돈의 압사율을 증가시키는 그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 다음에 자기 새끼를 돌보는 능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디 컨디션이 너무 말랐을 때나 또는 너무 비만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번식 수명이 단축돼 가지고 모돈의 갱신율을 우리가 올릴 수 있는 올리면은 그만큼 후보들을 더 구입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던의 바디 컨디션 관리입니다. 그래서 바디 컨디션 관리는 뭐냐? 그럼 바디 컨디션, 즉 BCS라는 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모던의 체지방 침착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던의 체지방 침착 상태가 즉 체지방에 우리가 체지방이 적었을 때, 즉 11ml였을 때 사료 급여량은 2.8kg를 줬을 경우에 3.2kg, 약 400g을 더 줘야 됩니다. 13ml였을 경우에는 우리가 300g을 더 줘야 됩니다. 16ml였을 때도 역시 300g을 더 줘야 됩니다. 이러한 사료 급여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체지방 침착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유효한 방법으로 모던의 광골 돌기를 손가락으로 촉진해서 1에서 5등급으로 평가하는 기법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촉진해서 1초에 감지되면 1점, 2초에 감지되면 2점, 3초에 촉진되면 3점, 이렇게 부여하는 방법으로 5점까지 5등급으로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이 체지방 침착도를 측정하는 기계가 나와가지고 편리한데, 그러지 않은 농장들은 이러한 광골 돌기 부분을 측정해가지고 손으로 측정해가지고 이 모던이 바디 컨디션, 즉 등지방 두께가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은가를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바디 컨디션이 즉 BCS가 2.0일 때 등지방 두께는 18.26mm입니다. 그 다음에 2.5일 때는 18.44mm. 이때가 가장 적정한 이후 시점의 바디 컨디션이 되겠습니다. 등지방 두께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 18.44mm의 등지방이 촉진되면은, 등지방 두께가 있다면은 이유시켰을 때 발정이 빨리 온다든가, 발정 기간이 단축되다든가, 배란수가 증가해서 산자수가 증가한다든가, 여러 가지 생산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요인들이 있죠. 즉 번식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죠. 그 다음에 3.0, 즉 임신 중기 구간의 3.0입니다. 그래서 19.77mm, 임신 말기 구간의 3.5일 때 20.19mm, 그래서 4.0일 때 21.48mm. 자, 이렇게 손으로 측정하는 이러한 광골 돌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골 돌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측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데, 어느 농장이든지 등지방 측정기가 있는 농장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바디 컨디션하고 직접 손으로 측정하든가 또는 기계로 측정하는 바디 컨디션, 즉 등지방 두께는 상당한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포유 기간 중에, 즉 포유하고 나서 7일 정도 지났을 때 바디 컨디션이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은가를 우리 눈으로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디 컨디션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사진으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분만 모던의 체형 관리를 보여주는 게 하나고, 그래서 우리가 분만 관리에서 가장 성적 향상을 위한 체크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체크 포인트를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분만 예정돈 입식 전, 분만사에 철저한 청소와 수세와 소독을 하고 넘어가는가. 그 다음에 분만 예정 7일 전에 분만실의 수용을 원칙으로 찾는가. 즉 스트레스에 의한 분만과 비후장애의 발생을 방지하고 있는가. 그
그 다음에 분만 전후의 모든의 건강 체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가. 분만 전후의 사료급여량의 관리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분만실의 환경 조성, 즉 우리가 분만 사고의 방지를 위해서 청결하고 조용한 환경 조성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저온으로 인한 자동의 사고 방지는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가. 즉 겨울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즉 간호분만을 하지 않고 그들을 놔둬버렸을 경우에 저온으로 인한 자동의 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온으로 인한 자동의 사고 방지는 없는가,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점검했을 때 우리가 포유 육성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요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유돈의 육성률은 포유 자돈의 육성률은 분만 후 3일간의 사용관리가 좌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가 분만하고 나서 3일까지는 우리가 관리를 상당히 신경 쓰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3일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포유 자돈이 상당한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는데 3일 이전에 이런 비유장이라든가 또는 저온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분만하고 나서 3일간의 포유자돈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다음에 허약자돈을 어떻게 조기에 노력할 것인가, 즉 초유 교배를 어떻게 잘 먹일 것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모돈의 사료 섭취량을 높이도록 노력을 해라. 그렇죠? 그래서 아까 같이 이러한 모돈의 사료 섭취량은 바로 모돈의 비유량, 즉 유량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유량은 바로 자돈 발육의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즉 모돈의 사료 섭취량, 즉 환경적인 요인, 온도적인 요인,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우리가 한번 노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돈 사료 급여량이 적정한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유는 자돈의 체중이 최저 7kg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 이전에 우리가 7kg 이하에서 우리가 이유를 시켰을 때 어떤 점을 개선시킬 것인가, 포유 모돈을 개선시킬 것인가, 시설적인 부분을 개선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환경적 요인을 개선시킬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BCS 관리, 이유 시점의 모던의 BCS 관리는 농장 전체의 생산 성적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교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임신사가 항상 있기 전에 분만사에서 포유 중의 모든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포유 중에 BCS를 어떻게 관리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농장의 생산 성적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신다면은 아마 분만사의 관리는 최상의 관리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5강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첫 강에서 대지의 흐름, 어떻게 흐름을 유지해야 내 판매 도수를 일률적으로 유지하는가, 그렇죠? 어느 달은 많이 판매하고 어떤 달은 적게 판매하고, 이러한 부분들 없이 일정하게 유지해야 자금 관리가 상당히 편리해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농장의 운영을 하는데, 양동장을 경영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기록 관리, 기록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철저한 기록에 의해서 내 농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동 관리입니다. 그래서 포유 모동 기간 중에 어떻게 관리해야, 포유 기간 중에 어떻게 BCS를 잘 유지해야, 포유 기간 중에 어떻게 하면은 젖이 잘 나오게 해야 포유 육성률을 끌어올릴 것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4강에는 포유 자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래서 그 유량이 충분히 나오는 포유자돈이 마지막 이유시켰을 때 7kg 이상 나와야, 무게가 나와야 우리가 그 이유 자돈이 출하시킬 때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출하시키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바디 컨디션 관리, BCS 관리.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농장 전체의 흐름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무너진다면은 임신사에서 아무리 교배를 잘 시켜도 우리가 생산 성적을 극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 시점의 모든의 바디 컨디션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 전 단계에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그 전 단계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유시켰을 때 바디 컨디션이 최상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상 분만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